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저도 당직에서 이 기사를 쓰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상황 어떻게 될까 되게, 뭔가 긴박감이 느껴졌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기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잠정적으로 대리 통치하겠다라는 식의 취지를 밝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국내에서 국내 언론에서 다루기로는 이러이러한 게 바로 트럼프의 속내다라고 분석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을 먼저 저희가 보고 그다음에 양일국 박사님의 평론을 조금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무엇이 정말 맞고 무엇이 우리가 믿고 들을 수 있는 건지 좀 정보를 좀 팩트 체크 또 신뢰성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어떤 기사에서는 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한 것이 사실은 마약 때문이 아니다. 마약 카르텔 때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진짜로 미국이 하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국 영토에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서방구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고자 하는 선전포고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작전 이후에 멕시코, 콜롬비아, 쿠바 등에 대해서도 경고를 보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해가지고 미국에서 재판을 할 예정인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마두로 대통령을 데려와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진영, 자유진영이 이제 승리했어라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뒷마당에 침투한 중국을 쫓아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이 소홀해하는 동안 파고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격했다.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YTN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이민자를 추방하고 서기를 넘어서 전쟁이 필요했던 트럼프라는 제목까지 지었는데, 우리 양일국 평론가 지금 입이 간질간질 하실 텐데 이거 다 읽어드리고 한꺼번에 드릴게요. 자, 그 네. 첫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아까 맨 처음에 네. 보여줬던 거. 네, 그거부터 자, 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대외 전략이나 네네. 미국의 행동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상당히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논평하는 것이 아니고 네. 상당히 감정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 굵게 마침 잘 해놓으셨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과 무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상당히 거친 행동을 했다는 게 깔려 있잖아요, 표현에. 네, 참 네. 내가 반론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개입과 무력 행사를 불사하지 않는 나라도 있나요? 아니, 저렇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근현대사의 한 100년간에 등장했던 한 8개 내지 9개 강대국 가운데 네.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개입을 하고 무력 행사를 하는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천사 같은 나라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그래서 기자분들이 벌써 감정을 저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강대국은요, 자국의 국익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위치를 유지 보전 강화하기 위해서 네. 늘 저렇게 해왔던 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이 겨울이에요. 겨울에 추워요. 네. 그러면 가을쯤 돼서 알아서 따뜻한 옷도 준비하고 또 보일러도 정비해서 난방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울을 슬기롭게 지나가야지. 네. 겨울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 추운 날씨는 정의롭지 않아 하고 불평불만한다고 온도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렇게 국제 정치를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쓰니까 그 잘 모르는 어린 학생들이 저런 매체를 보면은 미국만이 상당히 유일하게 또는 미국만이 유별나게 거칠게 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모든 강대국의 행동에는 역사적으로 패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패턴을 일종의 공식으로 정리한 것이 국제정치학인데 국제정치학에는 거의 철칙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 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국 영토와 인접한 나라에 자신의 적국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한다. 이건 국제정치의 철칙이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역사상 등장했던 거의 모든 강대국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네. 자, 3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6.25에 침공을 했는데
미국을 비롯한 16개 우방이 즉각 우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이 참전을 하죠. 네. 왜? 한반도 전역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할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이웃 나라의 적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인해 전술로 엄청난 희생을 했고 모택동의 아들도 죽었을 겁니다. 그 전쟁에서. 자, 이웃 영토에 적국의 군대가 들어오는 것은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라도 막는다. 철칙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자, 그럼 지금 미국의 바로 앞에 베네수엘라, 쿠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지금 최근에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습니다. 최근에 네. 군사 협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잘하면 러시아 군대나 러시아의 무기가 미국의 코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기자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 국제법도 있고 국제사회는 평화로워야 하니까 그걸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바보는 없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네. 그 예를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쿠바가 있습니다. 냉전 시기에 소련이 그 미국의 코앞에 있는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고 했어요. 네. 그때 저 케네디 대통령 때 3차 대전을 우려했어요, 우리가. 자, 왜 그랬을까?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진주하는 것을 정상적인 강대국은 용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 케네디 대통령이 너무 거칠다. 그 쿠바에 미사일 한두 개쯤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독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예외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이라는 식으로 쓰는 저런 그 기사의 방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쭉쭉쭉 보여주시면 뒤에도 보여주시고요. 더 뒤에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가 절실해서 마두로 정권에 대한 강경 요구를 했는데 표를 얻기 위해서 또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미국 석유 기업이 베네수엘라 철수를 이제 압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석유 이권이 중국으로 넘어갈까봐 정권 자체를 제거하는 전략을 세웠고 명분은 마약과의 전쟁이었다. 집권 즉시 범죄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열어뒀다 이렇게 봤고요. 뒤에 보여주세요. 미국의 목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그럼 그쳐야 되는 거예요? 참, 기사도. 네. 그래서 미국의 군사 작전은 일회성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의 거대 석유 회사들을 투입해 투자하고 심각하게 망가진 석유 기반 시설을 수리해서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할 것이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석유 패권을 지닐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두 번째 보이시면은 시장에서는 미국의 마두로 축출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세계 공급망에 다시 편입시켜 유가 급등을 억제하려는 에너지 전략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것도 관련해 가지고 이따가 우리 이정우 멘토님이 유가 얘기를 해주실 거라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양일평론가님이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세 개를 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첫 번째, 이렇게 기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보도 채널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사라든지 종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이런 해석을 내놓는데 가져오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좀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는 건가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는 소수 강대국이다. 네. 베네수엘라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건 국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임팩트를 준다는 분석은 거짓말일 거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대한민국을 세계 정상 또는 세계 중심에 놓고 네. 국제관계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건 우리나라 교육이 또 그렇게 또 몰아간 측면도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정도 되는 나라도 사실은 국제 정세 전반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를 잡아오니까 뭐 국제 유가가 요동치고 네. 세계 경제에 심각한 뭐 요동 뭐 있을 거다. 그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 동네에 사는 유치원생이 울었다고 해서 네. 우리 동네가 무슨 크게 흔들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네, 네. 베네수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것이 네. 약소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자, 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다 일리가 있어요. 우선 미국이 왜 이렇게 그 30몇 년 만에 지금 현직 실세를 지금 축출한 거란 말입니다. 네. 자, 그럼 모든 강대국의 행동은
1차적인 원인이 있고 2, 3차 원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나왔습니다. NSS가. 거기 보면 첫째도 중국, 네. 둘째도 중국이에요. 자, 그럼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한 것이 중국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와 중국의 관계를 보려면 1대1로 전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네. 1대1로가 아시다시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중국이 바닷길을 거치지 않고 중동에서 석유를 가져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 이게 네. 1대1로예요. 그 본질입니다. 그게. 중국몽의 어떠한 일종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게 포장돼 있어요. 음. 그 무슨 탄자 들어가는 나라들에게 네. 송유관을 심어주면서 그 나라의 인프라도 발전시켜주고 고속철도도 깔아주고 겉으로는 잘 포장돼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본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침탈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침탈을 해왔냐면 너희들 그 석유 개발하고 앞으로 먹고 사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거다. 네. 내가 너희들에게 차관을 줄 테니 그 석유로 갚아라. 그래서 지금 최근 한 20여 년간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원 정도의 차관을 줬는데 네. 그 대부분 베네수엘라가 지금 산업 인프라가 열악하다 보니까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로 퍼주고 그 석유를 내다 팔아가지고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써야 되는데 중국에게 빚 갚느라고 석유를 다 뺏겨요. 플러스 석유 개발하는 지분을 중국이 가져가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네수엘라의 전체 석유의 80 내지 90%가 지금 중국으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축출하는 뭐 명분은 인권 문제 또 마약 문제로 되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동안 장기로 이렇게 차관을 갚는 조건으로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제 마두로가 날아갔으니까 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돈을 환수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 원래 국제 정치에서요. 네. 저 나라가 망해서 빌린 돈 못 갚는 일은 너무나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저렇게 으르렁대고 있는데 지금 뭐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지금 일단 정권을 이양했는데 로드리게스가 간이 보통 크지 않은 사람인 다음에야 뭐 트럼프가 마두로를 잡아갔지만 중국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 아마 그러다가 로드리게스도 잡혀가요 밤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처였는데 그걸 날려버린 거다. 그냥 그렇게 보는 이유는 작년 연초에 그 이란을 한번 공습했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란의 핵시설만 때린 것으로 알지만 원유 저장고를 같이 팼어요. 그 원유 저장고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으로 갈 원유가 저장돼 있었는데 그걸 B2가 날려버렸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그림은 비록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축출한 것이 지역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큰 그림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미국에 도전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거대한 체스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다. 아까 아침에 어떤 기자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콜롬비아하고 쿠바에게도 협박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날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국제정치학에서 강대국은 인근에 있는 국가가 적국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네. 그것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게 강대국인데 지금 콜롬비아하고 쿠바가 판단을 잘해야지 여기서 괜히 반미 전사로 앞장섰다가는 네. 아마 전투기가 그쪽으로 갈 확률이 있다. 아이고. 네. 그러면 이게 전쟁이 정말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제가 감정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주식 방송이니까 이게 이제 주식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당연히 네.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또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또 하실 텐데 이따가 이종우 멘토님이 잠깐 얘기는 해 주실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살짝 여쭤볼게요. 베네수엘라가 가지는 전 세계에 가지는 영향력이 물론 좀 작다고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영향력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가 좀 더 큰 국가기는 하죠. 근데 베네수엘라 전쟁이 크게 미미한 영향인가요? 아니면 좀 크게 영향을 지금 주고 있나요? 주식 시장에서는 엄청 미미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어,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뭐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관련해가지고 이런 파격이 터지면은 네. 뭐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에서 먼저 반영을 하는데 유가에서도 크게 반응이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특별한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코
어떻게 보면 진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국제 시장에 그렇게 음. 착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그리고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 뭐 석유 매장량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그거를 뭐 다 팔면서 지금 해외로 팔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워낙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고 너무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네. 하면 금이랑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약간 불안한 모습에는 있는 거죠. 이게 아. 베네수엘라로 끝이 아니라 이걸로 계기로 뭐 다른 파급력이나 이런 더 확산이 된다고 본다면 네. 안전자산 쪽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금 쪽으로 어. 이런 수급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치 관여에 대해서 뭐 한마디씩 했더라고요. 그 참 네. 어떻게 보면은 한밤중에 네. 약 2시간 반, 3시간에 걸쳐서 한 국가의 침실에 자고 있는 지도자를 체포해서 음. 이게 압송한다는 거 정말 네.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 네. 미군이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독재자들은 기본적으로 다 은신처를 만들어 놔요. 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은신처까지 적국이 침입해 오면은 마지막 그 안전 방에 들어가서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들 자꾸 나 괴롭히면 나 자살할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또 그 안전 가옥에서 또 탈출하는 루트를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침실에서 나이키 체육복 입다가 잡혔단 말이에요. 나이키를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미주의자님. 원래 이 네. 좌파들이 나이키 아이폰은 네. 또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그 상징적인 장면인데 그 나이키 네. 체육복 입고 이렇게 포박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이제 백악관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뭐 델타포스의 엄청난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마두로의 최측근도 매수 당한 거예요. 아. 침실을 지킬 정도의 최측근도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지 않았겠는가. 네. 네. 만약에 정말로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있었다면 교전이 일어났을 거고 지금 보니까 마두로 측에서는 한 3-40명 정도 죽거나 다친 것 같고 아 그래요? 미군은 한 헬기 하나 정도 고장 났는데 네. 뭐 무사히 갖고 왔다 그래요. 그러면 네. 아무 피해가 없는 거죠. 어. 그래서 델타포스도 무섭지만 그 정보전 네. 그 우리 오사마 빈 라덴 잡을 때도 그 측근들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그 영화 보면 페라리 줘서 매수하고 막 그랬어. 페라리 하니까 갑자기 이해훈 장관 후보자의 그 페라리가 생각나네요. 아, 그렇지. 이게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긴밀히 연결되는 네, 것이죠. 페라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떻게 꼬셨냐면 네. 페라리를 주면서 네.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겠다. 아. 바로 직전에 어디 있었는지만 얘기해 줘. 그럼 우리 충분해. 네. 페라리 하나 더 줄까?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페라리를 마두로도 보셨네. 보나마나 뭐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위키리크스 같은 데 나오겠지만 네. 분명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을 거다. 아유. 어찌 보면 저게 독재자의 네. 최후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재밌는 것은 마두로 잡혀간 것도 재밌지만은 네. 잡혀간 다음에 그 반미 국가들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선 가장 목소리가 큰 게 러시아야. 네. 난 그게 좀 희한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베네수엘라에 가장 공을 들이고 네. 우리나라 돈 80조 원을 갖다 쏟아 부었는데 그런 중국이 가장 격렬하게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단 네. 말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국제 정치의 체스판이 보이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에서 전폭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좀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네. 베네수엘라 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이제 아마도 휴전 협상 테이블에서는 우리가 베네수엘라에 투자도 많이 하고 우리가 공들였는데 너희들이 마두로 날렸다. 우리가 좀 섭섭하지만 내가 그거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 측에다가 휴전 협상할 때 좀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줘. 아마 그런 식으로 카드를 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더 아마 며칠 안에 더 크게 나올 거예요. 미국의 무슨 뭐 잔인한 미국을 뭐 규탄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협상을 위한 거죠. 그럼 미국은 아마 러시아가 좀 속칭 지저대도 네. 그래 뭐 하고 아마 웃는 얼굴로 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러시아가 중국과 너무 연합해서 네. 반미 국가 진영이 강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신세는 또 한 번 불쌍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이 왜 이렇게 반발하지 않는가를 우리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중국의 여러 가지 약점, 미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정보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국이 당분간 반도체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지금 중국 전체에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에 이를테면 D램,
전체 중국 메모리 생산에서 7, 80% D램 이거 아마 삼성 공장하고 SK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절반 이상 뭐 우리 SK 하이닉스 공장, 삼성의 시안 공장 거기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그 두 회사에 대해 VEU 검증된 최종 사용자라는 걸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요약하자면 반도체를 만드는 그 고급 장비들이 중국에 가는 건 기분 나쁘지만 네. 일단 뭐 중국에 건너간 장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 그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수리하고 고쳐서 써라. 유지 보수는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 중국이 이번 베네수엘라 건을 핑계로 대미 압박을 높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한 통 할 수 있죠. 그거 안 되겠다. 삼성 시안 공장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SK 하이닉스에 지금 첨단 장비가 너무 많이 가 있네. 우리 쪽에 사람을 좀 보낼 테니까 그쪽에 통제를 받도록 해. 네. 생산을 차질을 빚게 하면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에 중국 대사를 보냈는데 네. 마두로하고 중국 대사가 접견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델타포스가. 이제 얘기 끝났어? 그럼 우리 잡아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 국가 사이에서 우리 대사를 보낸 나라에 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에 대사를 보냈는데 그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체포해서 압송한다? 이건 상당히 외교적인 분쟁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중국이 침묵하고 있죠. 아니 마두로는 정말 지금 저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미국 증시 불확실성은 고조됐지만 아직까지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아니 저런 기사 속칭 우리 기자분들이 네. 야마라고 하죠. 네, 어떤 그 기사의 핵심 그 주제 그걸 야마라고 하는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건 맞겠죠. 그 전에 마두로가 계속 어제와 같은 오늘 그렇게 마두로 체제가 계속 가는 거에 비해서 네. 지도자가 바뀌었으니까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건 맞죠. 점령 리스크 이거 대체 저 신문사는 대체 어느 입장에 서 있는 신문이냐? 점령이라는 게 되게 그러니까 미국을 악역으로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되게 쉬운데 좀 조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런 거 다 우리나라 와 있는 주한 대사관이 체크 안 할까요? 저렇게 기사 쓴 기자가 나중에 미국에 저 취재하러 가려고 하면 그 비자 내주겠습니까? 못 가지 않을까요? 제가 네. 볼 때 저렇게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그만큼 네. 국제 정치 문제를 감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기자나 그 신문사의 논조가 조금 오른쪽일 수 있고 왼쪽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건 괜찮은데 저런 식으로 국제관계 전반을 왜곡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불확실성이 고조될 겁니다. 뭐 0.00001% 정도 고조되겠죠. 그러나 세계 증시라든가 세계 경제에 무슨 근본적인 임팩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 기사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큰일 나나 보다 하고 막 미국 지식을 빼고 그러면 네. 그 손해는 저 기자가 보상합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이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떴다라고 했을 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중국이 베네수엘라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을 위반한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협했다라고 했고요. 법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주권 국가에 군사 공격을 감행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강제로 체포하는 것은 할리우드 각본가들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 이런 그 말 그대로 얘기입니다. 중국에 미러링 해주면 돼요. 지금 서해상에서 네. 벌이고 있는 짓들 그리고 펜타닐 원료 만들어서 수출하고 중국에서 캐나다 거쳐서 미국으로 펜타닐이 많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날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갑자기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에서 국제 정치의 비정함을 보는 겁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힘이 정이다라는 정글의 법칙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국제 정치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강대국의 힘이 우선되는 세계고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죠? 아닌가요? 중국의 외교를 우리가 네. 전랑 외교라고 합니다. 아, 늑대와 이리떼 같은 외교. 네. 제가 좀 이따가 1대1로 관련된 이야기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 네. 중국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그 우리 국내 좌파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을 보는 것 같은 거죠. 뭐 중국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말 자체는 옳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중국이 한다? 좀 이렇게 새롭습니다, 느낌이. 자, 그래서 이게 참 저도 재밌었던 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낼 때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파키스탄 부총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과 불안이 뒤엉키고 일방적인 괴롭힘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일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네수엘라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 경고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몰래 마약을 밀매하는 배들을 저 드론으로 격추시키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수십 명씩 죽였어요 그때. 그리고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에 대해서 중단하라고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죠. 네. 심지어 오늘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마두로가 너희들 겁나냐? 쫄리지? 자신 있으면 나 와서 잡아가라 뭐 그렇게 연설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일방적으로 미국이 괴롭힌 측면도 있겠지만은 마두로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한 측면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은 국제사회에 일방적이지 않은가 이렇게도 묻고 싶네요. 우리 JYC님이 영푸티부터 마두로까지 나이키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고 있다. 나이키를 이미지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아 나이키 나도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정말. 나이키 신발 퀄리티가 항상 보장돼 있고 좋은데 우리 JYC님이 또 오늘 민주당 패널은 대놓고 반미하던데 그래서 반미 기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1대1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1대1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뱃길을 거치지 않고 석유를 수급하기 위한 거대한 파이프라인 작업인데 네, 네. 그 파이프가 지나가는 나라마다 소동이 끊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관을 해주고 석유로 받는 방식으로. 근데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석유를 시추하고 정제하는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식 그 방법을 도입한다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스리랑카도 나라 가난하니까 중국이 엄청난 차관을 줬습니다. 당연히 못 갚죠. 네. 못 갚을 걸 알고 차관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한반토타라는 항구가 있는데 너희들 내가 차관해 준 거 못 갚지. 그러니까 한반토타 항구 99년간 내 거야. 항구를 100년간 뺏어갔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약소국들을 잠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철도를 하면서 무조건 중국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엄청난 차관의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빚 갚다가 더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두로를 이런 방식으로 폭력적이고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렇게 마두로 같은 독재 정권이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는 것이 옳으냐? 네. 비록 우리가 그 수술의 뭐 의사회에 비유하자면은 그 수술의 방식과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정상 국가, 국제 무역을 하고 네.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고 지도자의 임기를 제한하는 자유 국가로 간다 그러면 네. 지금은 좀 수모를 겪지만은 오히려 이게 잘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민주화가 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우리의 의지와 역량으로 민주화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네. 우리가 이를테면 박정희 대통령 때 김대중 야권 지도자인 김대중을 저 바다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 배에 싣고 가는데 어. 미국이 어떻게 그걸 알고 그 바다에서 따라왔어요. 너희들 그건 안 돼. 너희들 야당 지도자를 그렇게 죽이는 건 안 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까스로 살아난 계기가 있습니다. 살려줬네요. 예, 미국이 살려준 거죠. 미국이 살려줬는데. 그러한 강대국의 끊임없는 개입과 채찍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화가 된 거죠. 베네수엘라도 지도자가 끌려간 것은 매우 수모일 수 있겠지만은 아, 그렇죠. 그 당연히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뭐 베네수엘라라고 우리가 통칭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부정선거 3선의 그 논란이 있었을 때 함께 야당의 대표로서 출마를 했었던 곤잘레스 그분은 지금 해외로 망명한 상태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그분과 함께 투톱으로 뛰셨던 마차도를- 마차도. 마차도가 네. 신변의 위협이 있으니까 네. 역시 미국 특수부대가 가서 데리고 왔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마차도가 노벨 평화상 받으면서 이제 마두로가 가만둘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구출해 온 것부터 사실은 포석을 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응징하는 것은 인권을 위한 것이다라는 포석을 깐 거죠. 그러니까 마두로가 조금 지혜로운 지도자였다면은 네. 그 마차도 데려갔을 때 숙였어야 돼요. 아, 우리가 그동안에 좀 마약으로 재미를 봤는데 앞으로 마약 이런 거 안 하겠다. 네. 정상 국가화 하겠다 이랬으면 아마 이런 모욕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아까 이렇게 방송국에 오는데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 좀 어. 마음이 좀 아쉽습니다. 뭐 그렇죠. 저하고 제가 그 안성기 씨의 팬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이제 영화 외적인 그분의 행보는 저의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 측면도 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반기업 정서랄까요? 네. 그런 것에 근저에 깔려 있는 이론이 종속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나라하고 부자 나라가 무역하면 가난한 나라만 굴러떨어진다. 이게 종속 이론이에요. 이 60년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았던 뜨거운 좌파 이론입니다. 그게. 네. 자, 근데 그게 60년대에는 좀 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잘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콜롬비아 가서 무역할 거라고는 저 원자재밖에 없어요. 석탄, 텅스텐 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베네수엘라 가서 석유를 사온다. 네. 그럼 국제 유가보다 싸게 살 방법이 있어. 음. 뭐냐? 그 원유 저장 시설 갖고 있는 사람한테 뇌물 주면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석탄이 필요하다. 탄광 주인하고 안 좋은 말이지만 네. 쇼부를 보면 돼. 음. 뇌물을 좀 주면서 국제 가격은 톤당 얼마인데 아. 그래서 이만큼 빼주면 내가 당신이 이 돈 줄게. 당신 아들 딸 내가 하버드 유학 보내줄게. 네. 또 거기에 또 플러스 그런 잘못된 계약을 묵인해주는 공무원들, 네. 정치인들한테 또 뇌물 줘야 돼. 입막음용으로. 음. 자, 그러니까 60년대에 그런 식으로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의 자원을 그런 식으로 수탈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냐? 베네수엘라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될 석유가 소수의 그 카르텔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그들만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커지고 거덜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네수엘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네. 정유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 왜? 시장 경제가 돌아가서 서로 경쟁을 해야지만 새로운 정유 방법도 개발하고 그쵸. 또 어떤 모험적인 기업가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좋은 장비도 사들이고 하면서 발전하는데 그런 식으로 독재 정부가 꽉 틀어지고 이권을 틀어지고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에 좋은 조건을 넘기고 본인 배만 불린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종속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속 이론을 그 60년대 배웠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바로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은 매판 자본이다.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다. 그때 만들어진 반기업 정서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본 거예요. 너희들 우리를 모두를 위해 써야 될 자원을 좋은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에 넘기고 너희들만 배불리려는 거지. 그게 오늘날까지 반기업 정서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정서를 영화에서 잘 대변했던 배우가 안성기죠. 아, 그래요?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1986년에 칠수와 만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안성기하고 박중훈의 콤비가 명년기가 돋보였습니다. 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중에 안성기 씨는 아마 연좌제 일가 친척 중에 이제 북한으로 가신 분이 있어갖고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극장의 그림을 그땐 손으로 그렸거든요. 그런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은 2006년에 라디오스타 영화를 알 거예요. 네. 안성기 씨가 그 80년대에 그 인기 가수가 몰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80년대에 따뜻하고 좋았던 음악이 말하자면 스타를 공장처럼 찍어내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박중훈이라는 그 과거에 유명했던 가수가 네. 이제 7080 그 복고의 열풍이 부니까 그 대규모 기획사에서 이제 콜을 해요. 우리랑 같이 한번 음반을 내보자. 근데 네. 이제 거절합니다. 너희들처럼 스타를 벽돌처럼 찍어내는 놈들하고는 일하지 않겠다. 잔잔한 감동을 줬는데 네. 또 그 기획사 이름도 얄밉게 지었어요. 네. 스타 팩토리. 네. 아. 바로 그런 게 이제 반기업 진짜 정서. 팩토리네요. 네. 그 박중훈 씨가 거기서 멱살을 잡습니다. 감히 나에게 그런 걸 제안해 멋있게 나왔는데 네. 바로 그런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종속 이론입니다. 대기업이 무역을 하면 국가가 거덜난다. 그런데 지금 베네수엘라에게 중국이 하고 있는 짓, 아까 캄보디아에 하고 있는 짓, 기타 쿠바에 하는 짓 이게 종속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좌파 지식인들은 왜 중국의 이러한 종속 이론에 들어맞는 행태를 비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건강한 좌파 지식인이라면 중국이 약소국에게 하고 있는 이런 경제 침탈에 대해서 네. 강하게 비판해야 맞는 거죠. 우리 성수님이 근데 안성기 좌회전했군요. 아마 영화계에 있는 분들은
좌회전 하신 분들이 글쎄 이건 뭐 주식 뭐, 방송에서 할 얘기인지 네. 모르겠는데 되게 이제 맞긴 문화 예술 하죠. 계통에 네. 있는 분들이 네. 좀 레프트를 향하게 되는 이유는 네. 일단 그게 멋있기 때문이에요. 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멘토님이나 우리 진행자님이 우리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네. 먹거리예요. 뭐 반도체를 만들어 주신 이병철 회장님 존경해요. 이런 말보다는 삼성이 우리를 망치고 있어. 뭐 그래야 좀 멋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문화 예술 계통은 좀 그렇게 좀 저돌적인 것이 네, 매력이기 그죠. 때문에. 네, 두 번째는 맞아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아무래도 한정된 곳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큰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기가 어렵죠. 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그 가수들 골방에서 이렇게 방음돼 있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타 치고 노래 연습만 하는 사람들이 세계 경제나 거시 경제를 이해할 기회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쟁 정신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마 뭐 예술이라는 게 조금 원래 성향상 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뭐 고전 예술부터 지금 현대에서 흘러오는 거 보면은 그 방향만 봐도 우리가 좀 알 수 있잖아요. 예술은 파괴하고 깨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 네. 우리나라의 그 연예계가 좀 정치적인 걸 드러내는 방식이 좀 전 천박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니 이제 뭐 제가 어떤 신문에다 그 가수 이름을 써서 좀 미안하긴 한데 네. 이름은 오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가수가 후쿠시마 무슨 그 처리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사능에 대해 뭘 알아요 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광우병 때도 참 많았었죠. 아니 그러니까 네. 광우병이나 그런 유전적인 거는 네. 그 분야를 평생 헌신하고 전공한 그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에게 들어야지. 네. 바로 그런 주제를 넘는 그런 정치적 발언은 좀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연예인이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그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또 연예인들이 네. 우리나라 지금 현 여권의 입맛에 맞는 활동이나 발언을 좀 해주면 확실하게 보상해줘요. 뭐 행사도 잡아주고 네. 연말에면 특집 방송도 잡아줍니다. 그런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우파 진영도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 너무 홀대하는 거예요. 아, 우리 저 연예인들한테 펜앤마이크하고도 가까운 그 김은국 선배 그 한탄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고 해주는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를테면은 미국에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정치 발언을 해.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예술적인 거를 덧씌워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빌리 조엘의 아니스티라는 노래 있어요. 그 네. 아주 아름다운 발라드인데 정직은 외로운 단어다.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시적인 가사인데 그게 사실은 Such a lonely world. 이 발음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네네. Honesty is such a lonely world, 그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사랑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네. 표면적으로는 내가 한동안 멀리 떠나 있다가 여자친구한테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한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난 그런 연인을 원한다 이런 가사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풍자한 정치적인 가요입니다. 그게. 근데 닉슨 대통령이 야당이 무슨 모사를 꾸미는지 궁금하니까 호텔에다 네. 도청장치를 심었어요. 네. 그러다 걸렸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딱 잡아댔어. 난 그런 일 없다. 근데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사표 내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대통령을 네. 사랑 노래로 풍자한 겁니다. 연예인의 정치 발언도 저는 그런 예술성과 같이 가야지 무슨 잠수 장비를 차고 제가 직접 뭐 후쿠시마 바다에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무 천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니스트의 그런 숨겨진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약간 감성에 젖는 그 정도였는데. 그 남자친구를 좀 잘 네. 믿고 서로 이렇게 네네. 신뢰하는. 네네네. 로맨티카 양박사님, 조로남불 징글 님이 아메리칸 파이가 최고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투자는 우리의 판단이죠. 투자? 우리 테스타로서는 지금 앞 페이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투자 얘기하고 있는데. 저 윤석열 대통령의 네네. 아메리칸 파이는 뭐냐면 그 네네.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지금 그 당시 저 바이든 대통령 연배의 그 분들이 청춘 시절의 유행가예요. 그게 돈 맥클린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네. 그 5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그 세 명의 톱 스타들이 있어요. 네. 그 스타들이 아주 안타깝게 비행기 타고 가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 내 청춘 시절의 그 스타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노래인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 앞에서 부른 거죠. 저 기억나요. 네. 노래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 외교의 네. 그 신의 한 수였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그 장면을 보는 미국에 아마 바이든 대통령 정도 연배의 미국인이라면 네. 어느 분야건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의 향수를 저격한 거죠.
향수 저격 너무 좋다. 그쵸? 외교 방향은 맞았다고 본다. 외교가 대단하네요. 그쵸? 뭐 약간 되게 노래 선택도 좋았고 또 한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부른다는 그 의미도 상징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거 되게 기억나네요. 자, 저도. 지난주에는 막 사주 역술 네. 방송으로 갔다가 오늘은 오늘은 음악 갑자기 방송으로 갔는데 음악 방송으로 예. 갔네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강력하게 조치한 것은 강대국이라면 어느 나라나 그랬듯이 자국 인근의 적국이 이렇게 반미로 돌아서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지난번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때부터 계속 예고했던 것이고 그것을 마두로가 알아듣지 못한 것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적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 인접한 나라들에게 끊임없이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은 그 중국과 러시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대한민국이 뭐가 예뻐서 저런 친중 행보에도 저렇게 웃고 있겠어요. 중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요건, 대한민국을 절대로 친중 국가로 좌시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인접 국가를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소국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근처에 국제 정치를 공부한 참모가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님 또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금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미국의 서반구 지역 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지금 다시 만들고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를 지금 외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마약을 실어 나르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온전치 못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내다보지 못한 그 후진국의 그 신세는 처참하다. 그래도 저 나이키 체육복을 입고 끌려갔으니까 그래도 나이키 그걸로 지금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 보면 네. 나이키 옷을 입고 끌려갔다는 게 네. 정말 불시에 끌려갔다는 상징적인 증거가 아닐까. 측근들도 아마 네. 다 배신하고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누가 네. 그랬겠지. 그러니까 옷도 못 갈아입고 온 거 아니겠어요? 오늘의 교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두로는 나이키를 좋아했고 이혜우는 페라리를 좋아했다. 아예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멋지고 반짝반짝한 거 가지고 싶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돈을 버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이혜훈 후보자 얘기 아까 잠깐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봤고요. 우리 조이님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별똥면님이 마두로는 알면서도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모른 척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마두로가 아마 국제 정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 호의호식을 위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네네. 본인이 저렇게 수갑 포승줄에 묶여 끌려갈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정치 권력은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데 최우선 순위에 걸 놓거든요. 저렇게 내가 계속 이렇게 삐딱하게 굴면 미국이 날 잡아갈 걸 알면서도 그랬다. 그건 정치적인 이성은 아닌 겁니다. 그게. 네. 성순이 맞아요. 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돈 벌고 운동합니다. JYC님 미투로 나이키 마두로 나이키 페라리. 한국의 이두로는 지금 시시하고 있는데. 와 라임이 대박인데요. 예, 저 이두로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네. 그 한국에 관한 얘기를 네. 좀 하면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두로를 이렇게 전격 체포할 것을 대한민국이 알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합니다라는 발언을 했겠는가? 네. 자, 그러면 만약 알았다면 그런 발언을 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칼을 빼들고 반미 국가를 숙청하고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중국은 하나다. 자, 중국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을 상당히 열받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미 세계 국가 안보 전략에 대만을 포함한 그 라인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중국이 하나라고 해버리면 미국을 조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마 중국에서 요구했을 거예요. 야, 네. 그래도 우리가 너 공항 오면 장관급이 나가서 마중도 가고 너 혼자 밥 먹게 안 할 거다. 네. 그럼 너희들도 뭘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아마도 중국에게 덕담을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네. 물밑에서 요청이 있었을 때 성숙하고 노련한 외교가라면 네.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는 요청이 와도 어. 그걸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양안 문제는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 애둘러 말할 줄도 알아야 돼요, 외교관은. 네. 예. 아니면은 양안 문제에 있어 모든 경우의 수를 터놓고 의논할 것. 그렇게 뭉개고 돌릴 줄도 알아야지. 네. 중국에서 시킨다고 중국은 하나다 하고 가버리면 그게 외교가 되겠냐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중국하고 이번에 정상회담을 해서 뭐 어떤 것을 보따리를 얻어올지는 제가 기대가 됩니다만 네. 그게 어떤 보따리건 간에 미국 전화 한 통이면 그 보따리는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삼성의 시안 공장 얘기했지만 제가 그냥 가정한 거지만 우리가 아까 우리 멘토님께서 반도체 당분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보지만 네. 우리가 그 국제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것이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중국은 하나? 야, 그 삼성 시안 공장에 전화해. 규제 다시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래. 우리가 확실하게 규제를 매듭질 때까지 생산 중단하라 그래. 네. 그거 한마디면 우리 반도체 주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증시를 증시로만 봐서는 안 되고 국제 정치와 강대국의 그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네. 네. 거대한 체스판을 읽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참 양유 박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테스타로사님이 저희한테 후원을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트통이 SNS에 올렸어요. FAFO. 네, F around find out. 김포공항에서 내리는 사진과 함께요. 한국에 주는 메시지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너무 이게 백악관이 유머러스 하기도 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 표정 봐요. No games, but 해가지고 까불면 죽어 이렇게 경고를 날리는 사진을 올린 거예요. 저게 이제 대박이다. FAFO를 네. 이니셜로 하는 군사 용어도 있고 여러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네, 저게. 네, 근데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FAFO를 지금 이채정 네. 진행자님처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저게 이제 네. 까불면 다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애둘러 중앙에서 네.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네. 번역을 했는데 네. 선 넘으면 죽을 줄 알아.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사실은. 손 넘어 죽을 줄 선 알아. 넘으면 죽을 줄 알아. 네. 이겁니다. 조이님이 김해공항이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지금 기사에는 어디 공항인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김해공항인지 김포공항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만약에 우리나라 공항이면 좀 무섭긴 하네요. 저 사진을 예를 들어서 지금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저 사진을 본다? 별로 네. 무섭지 않을 거예요. 그죠. 아마 네. 본인이 알 겁니다. 네, 네. 지금 미국과 잘 지내고 있다는 거를. 네. 만약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관계자가 저 사진을 보고 무서움을 느꼈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돼 있다는 증거겠죠. 그게. 네네. 이 사진 굉장히 no games 딱 이렇게 올라오는 표정이 역시 미국은 다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한밤에 지난번 이란을 공습한 것 때도 강한 미국.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40, 50대 평범한 미국 중산층이 원하는 미국. 그것을 재현했다고 볼 때 이번 아마 당분간 트럼프의 시대가 계속되지 않을까. 트럼프의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뭐 이게 집권이 과연 될까 말까 했을 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2년쯤 3년쯤 되면은 레임덕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뭔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오히려 좀 공고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 엄청난 리얼리티 쇼 네. 카드가 하나 남아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 아마 네. 올해 이제 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걸 전후해서 또 세기의 리얼리티 쇼를 한번 만들 수도 있죠. 굉장히 저희가 재밌게 지켜보고 있고 우리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오늘은 약간 양효 박사님께서 좀 내용을 타이트하게 저희가 하기보다는 댓글도 읽으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려주셨어요. 음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안성기 씨 얘기도 하게 됐는데 뭐 안성기 씨가 뭐 정치적인 이념과는 상관없이 뭐 편히 잠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희 드리면서 우리 박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재밌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아시는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기타도 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여러 가지 문화예술 관련해서 평론을 직접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 여기 네. 저 우리 팬앤경제 TV 네, 구독자 몇 명 이상 달성하면 네네. 제가 기타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10만으로 할게요 저희. 아마 금방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10만으로 자 연주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